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냥냥냥냥. 네. 오늘은 몸마음TV 리얼리티 트랜서핑 두 번째 시간. 네. 지난 시간에는 가능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펜듈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듈럼이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사전적인 의미가 등반 같은 거 할 때 왜 로프를 묶고 여기서 점프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기법을 펜듈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추 같은 데 매달려서 시계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게 바로 펜듈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안에서 펜듈럼이 사람들을 흔든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펜듈럼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산염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개개인이 어떤 산염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모였을 때 집단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게 집단 산염 에너지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펜듈럼이라는 거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팬클럽 같은 경우에 굉장한 생각만 해도 그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막 느껴지죠. 같은 그 아이돌이라는 그 우상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에너지를 막 폭발적으로 생산해내죠. 네, 그런 것이 바로 펜듈럼이에요. 축구 경기 같은 거,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면서 엄청나게 응원을 하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막 응원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이 펜듈럼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 자체로 생명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펜듈럼이라는 거는 집단적인 에너지, 그래서 하나의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이해가 하기가 쉽고요. 얘도 생명체이고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펜듈럼이 태어났을 때 강력하게 그 힘을 구사할 때는 사람들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생성해내요. 그리고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흩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점점 모으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흔들림이 멈추고 사멸하게 되죠. 그런 게 어떤 유행 같은 거예요.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 유행들, 그런 게 바로 펜듈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펜듈럼에는, 이 책에서는 펜듈럼은 파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파괴적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펜듈럼 자체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모여진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개인 사람 하나하나도 어떤 산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펜듈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네. 우리 자신, 사람 하나하나는 펜듈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기 있는 친구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내 주변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펜듈럼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주변으로 점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그 사람 자체도 하나의 펜듈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펜듈럼이 되면 그곳에는 많은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강력한 에너지들, 이 에너지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네, 이 책에서는 어떤 존재가 이 펜듈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수거해 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펜듈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떤 존재가.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증거로 설명해 놓은 게 축구 경기에서 만약에 그 선수가 실족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살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던 수많은 관중들이 갑자기 그 선수 한 명에게 그런 정말 아주 파괴적인 에너지를 쏟아붓죠. 네, 죽일 듯이 그 선수를 막 욕하고 막 정말 안 좋은 에너지를 파괴적인 공격적인 에너지를 그 선수 한 명에게 쏟아붓는데 만약에 그 에너지가 다 그 선수에게 집중돼 버리면 그 선수는 실제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군가가 진짜 그 선수를 해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선수는 무사하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한번 만들어진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선수 한 명에게 집중되었던 그 공격적인 에너지가 어느 곳으론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존재가 그 에너지를 수거해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니까 그건 약간 패스할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은 여기서는 그냥 펜듈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펜듈럼을 만드는 어떤 존재를 말하겠죠. 이 펜듈럼의 목표는 지지자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자꾸 자극을 해서 흔든다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을 흔들어서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데 에너지 자체가 뭐 기뻐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 슬퍼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 화가 나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화가 나서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펜듈럼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은 정말 폭발적인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네, 그래서 펜듈럼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쟁, 그러니까 하나의 펜듈럼이 만들어졌으면 이 펜듈럼들은 계속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지자를 내가 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 우리 집단이 더 나아 라고 계속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새로운 것, 평범하지 않은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새로 나온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좋고 옳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잘 이해받지 못해요. 그 이유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새로운 개념이 우리의 머리에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까? 과연 그럴까? 그 주된 이유는 낯선 펜듈럼이 등장해서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면 터줏대감 펜듈럼이 불쾌해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었어요. 그 석유로
기름으로 가는 그 엔진이 도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던가 그런 매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태양열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수소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다들 대부분 알고 있죠.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이제 상용화 됐지만 이거는 분명히 석유 회사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 산업의 논리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바로 펜듈럼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엔진은 기존의 석유회사 펜듈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세력이 막강하다. 그래서 몇몇 발명가가 자신을 무대에서 끌어내리도록 자시할 리가 없다. 결국 거대 석유 회사들을 대표하는 이 괴물 펜듈럼은 대체 엔진의 특허를 사들여서 비밀로 묻어버린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새로운 발명품은 효용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산업의 논리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예전처럼 순진하게 방송에 나오는 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저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고 다른 거는 왜 안 나오는지,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이 몸마음 TV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을 이 책에서는 펜듈럼의 그 힘의 논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집단이 더 힘이 강한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펜듈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되게 싫은 사람 있을 때 막 욕하잖아요. 그 사람을.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가장 극심한 반대자들에게서도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정부가 싫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파렴치하다, 어리석다 뭐 욕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 펜듈럼의 주파수를 가진 산염 에너지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도 그 에너지가 결국 향하고 있는 것은 그 펜듈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티도 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해요. 네, 안티도 펜이라는 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에너지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도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기사나 부정적인 키워드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에너지의 논리예요.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그걸 다 합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에너지의 논리예요. 그래서 산염 에너지가 펜듈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똑같이 작용을 해요. 네, 내가 정말 누군가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욕을 계속 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난 점점 배 아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잘 되는 게 싫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됩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면 그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언을 할 때 꼭 긍정적인 표현을 해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펜듈럼의 주파수에 맞춰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으로 방사하고 있다. 펜듈럼은 이 에너지를 수확할 것이다. 수확된 에너지는 펜듈럼을 더 크게 흔들리게 만들고 그 결과 현실 세계는 물가가 더 갈수록 치솟고 더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 사회적인 뭐 물가 상승이라던가 실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그거에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긍정적인 해결을 쫓아야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계속 불만적인 현상이 더 심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너지의 논리다라는 겁니다. 펜듈럼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약점으로 흔드느냐면 우리의 컴플렉스, 우리의 두려움,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감정, 가장 주의해야 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특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데 항상 방해하는 게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죄책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인가 봐, 내가 잘못했지 뭐 하는 죄책감. 우리가 유일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건, 나를 벌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나를 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벌은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컴플렉스, 열등감, 죄책감, 전사 컴플렉스, 나는 성공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내 것을 힘으로 되찾을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컴플렉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사람들은 틀렸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을 펜듈럼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삶에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것들, 그게 바로 펜듈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건 어떤 사건이 되었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에게서 어떤 에너지를 방사하게끔 만드는 것들, 그걸 다 그냥 펜듈럼이라고 정의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습관은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지만 습관을 없애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습관이란 편안한 느낌을 주는 환상이다. 습관이란 편안한 느낌을 주는 환상이다. 사람은 익숙한 쪽을 더 신뢰한다. 새로운 것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마치 오래된 안락의자와도 같다. 그래서 습관이란 편안한 느낌을 주는 환상이래요. 환상이에요. 실제로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을 주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모습에,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싶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네, 달라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안락한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그런데 펜듈럼은 오직 다른 펜듈럼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펜듈럼에 대항해서 싸우는 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직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웠을 때,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항해서 싸웠을 때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나 어떤 집단에 대항해서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는 어떤 의협심으로 나를 희생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게끔 희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 분명히 의미가 있죠. 하지만 내 개인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대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대의를 가지고 희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펜듈럼들을 잘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특히나 인간관계,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네,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자, 펜듈럼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냥 네, 헛수고예요. 네,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헛수고다. 성공을 위한 첫째 조건은 펜듈럼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바꿔놓을 권리가 없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비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내가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기 그림 좀 바꿔주실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술관에 구경을 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술관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죠. 예,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펜듈럼을 비난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침착성을 잃지도 말고, 이미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냥 떠나래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이러면서 불평불만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전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자꾸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줘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과가 그냥 싫어요. 사과만 보면 역겹고, 그렇다고 그냥 그러면 사과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사과와 같은 역겨운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 혐오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해요. 네. 난 사과 진짜 너무 싫어. 나 사과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제가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저 사과의 그 단맛, 그 새콤한 맛, 난 너무 싫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싫으면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싫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우리 물질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탐욕스럽게 사과를 입에 쑤셔 넣고 우적우적 요란스럽게 씹어 먹으면서 자기가 사과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외쳐대는 꼴이라는 거예요. 사과를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싫어, 저거 싫어 라고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내 삶에 그걸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지나갈 것을 굳이 내가 내 삶에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싫어, 싫어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싫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존재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고 조물주가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선택의 권리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지나치고 그냥 지나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선택할 권리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집착을 고정하고 정신을 계속 에너지를 보내고 좋아하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펜듈럼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나를 보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계속 욕을 하게 되면 계속 싫어하는 그 인생 트랙에 나를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가라.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다. 삶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다. 내가 라디오 수신기라고 생각을 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 삶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는 방법. 사람, 상황,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무시하기. 첫 번째로 인정하고 존재는 인정하는데 난 그냥 무시. 난 너 싫어. 무시. 좋아하는 것 선택. 네, 그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야단치기 위해서 호출을 했다. 그럴 때 그냥 저항하거나 나를 방어하려고 계속 이제 변명을 하거나 이런 건 모두 에너지의 손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펜듈럼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는 계속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뭔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거죠. 방어 기제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펜듈럼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펜듈럼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할 수 있다. 게임 하는 척만 하라는 거예요. 뭐 동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장 이야기에 아니면 내 직장 상사의 이야기에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악스러운 사내가 큰 망치로 나를 내려치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설 필요가 없고 맞설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냥 옆으로 그냥 싹 비키면 그 큰 망치를 이게 휘두르던 그 사내는 헛방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발질을 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살짝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상사가 막 나를 막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듣기에 그 지시가 너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이거나 이래도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득도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럴 때 그냥 귀를 잘 기울여서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냥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내 성질에는 맞지 않지만, 이건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잘 동의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서 최초의 충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정말 그 상사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진지하게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그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혼내고 공격하겠습니까? 내가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일을 못하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변호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 상사가 너무 무능하게 보이고 내 능력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이 돼도 저항을 해봤자 나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 능력을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냥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이 하는 조언을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말이면 내가 새겨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이어도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정말 그냥 세상 사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 간의 이 충돌이라는 게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아는 척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필요한 건 잘난 척이나 나의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할 순간은 또 따로 있죠. 그때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언제나 능력을 어필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긍정하고 논쟁을 피해라. 그냥 다 수긍해주고 맞습니다 해주고 논쟁을 피해라. 그게 결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것과 수긍하는 것은 인정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어차피 그 사람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같이 펜들럼을 따라 흔들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같이 펜들럼에서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같은 움직임을 갖고 같은 동조하면서 한 편이 돼서 아주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어떤 충돌로 얻어지는 그런 펜듈럼의 에너지, 그것은 나를 피해서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이건 정말 맞는 말이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사이간자 쓰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이 도를 닦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예요. 사람 사이에서.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나처럼 그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고 내가 이기려고 들고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 나도 존재 인정해줘, 나도 존재 인정해줘, 아니야 나 인정해줘, 나를 인정해줘 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부딪히는 건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나도 당연히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펜듈럼 피하기입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부딪히려는 그 공격적인 에너지들, 그것들을 살짝 옆으로 피해서 그 에너지를, 공격적인 에너지는 헛발질을 하게 하고 나는 평화롭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펜듈럼 피하기. 그 다음에 펜듈럼 끄기가 있어요. 펜듈럼 끄기는 뭐냐면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그러면 그때 당신은 뭔가 특별한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별난 행동을 함으로써 펜듈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기이한 짓을 하라. 당신의 주파수가 펜듈럼의 주파수와 아주 다르다면 당신과 펜듈럼은 동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당신은 펜듈럼이 리듬을 잃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깡패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시비를 피하죠. 그냥 피하려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피하는데, 그래도 계속 몰아칠 때, 아니면은 누가 나를 집단 따돌림을 하는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될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들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피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돌변해서 한 방을 가격을 한다거나, 큰맘 먹고 미친 행동, 돌발적인 행동을 한번 하는 거예요. 확.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도 여자 혼자 이제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잖아요. 뭐 인력거 같은 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근데 분명히 이상한 외진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신매매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미친 여자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완전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분뇨를 방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신매매 당하려고 할 때 오줌을 싸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이 미친 개 이러면서 미친 사람은 건들지 않죠. 그런 식으로 아예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직장에서도 어떤 그런 안 좋은 대우를 항상 받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사람, 당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집단에서든 한 번쯤 그걸 미친 척하고 한번 엎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시나리오에 없는 기이한 짓을 한번 하면 이 사람들이 우습게 못 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건드리는 거는 약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번 미친 짓을 해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미친 짓, 또라이 짓 이런 거 말고 좋은 방식으로 그거를, 시나리오에 없는 내용을 좋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면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 아니면 가족 간에도 조금 사이 안 좋은 그런 가족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갑게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표현 잘 못하는 가족들이 훨씬 많죠. 그럴 때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돌발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차갑게만 대했던 가족들, 친구들도 갑자기 시나리오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당황해서 좋은 마음을 같이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펜듈럼을 끄는 아주 좋은 방법, 유머 감각과 창조적인 상상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 유머 감각과 창조적인 상상력, 유머 감각은 정말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저도 모토가 잃어버린 나의 유머 감각을 찾자거든요.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붐벼요. 얼마나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남극의 펭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좀 웃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운전기사분들이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이 유머스러운 멘트 날려주실 때 있죠. 그럴 때 되게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분위기 화기애애해지면서 되게 힘나잖아요. 그럼 유머는 정말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재밌는 영화 볼 때도 유머 코드가 항상 들어있는 영화들을 선호하잖아요. 아무리 심각한 영화더라도 거기에 뭐 블랙 코미디가 됐던 뭐가 됐던 풍자가 됐던 아니면 그냥 슬랩스틱이 됐던 유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죠. 설득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넉살 좋은 사람들, 넉살 좋으신 분들은 삶을 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죠. 그 이유가 누구에게 뭘 부탁을 하던 아니면은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유머 감각이라는 건 정말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완력으로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누구를 지배하는 것보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때 훨씬 사람들은 잘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근데 내가 그런 유머 감각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탑재하기는, 넉살을 하루아침에 탑재하기는 좀 힘들어요. 저처럼 낯가리고 낯가리고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습관을 바꿔보고 도전을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다 좋은 에너지로서 사용이 되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노력의 가치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우울함을 열정으로, 분노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담담함으로, 짜증을 기쁨으로, 불쾌한 일에 대해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일부러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이런 불쾌한 일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네. 우리가 심각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힘들었잖아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바꿔서. 네, 바꿔서. 펜듈럼을 부드럽게 끄는 재미있는 방법 하나 여기에 더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혼내려고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쏟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도 속으로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싫어 죽겠어 하면서 계속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해도 아니면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도 둘 다 손해예요.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반대로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힘든 거지? 이 사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몸마음 TV식으로 이 사람 간이 안 좋은가? 네, 위가 안 좋은가? 건강이 어디가 안 좋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한 모습, 이 사람이 뭐 여행 가서 막 되게 행복해하고 햇볕에서 막 반짝반짝 막 해변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러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의해 주면서 동의하는 연극을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동의하는 연극을 하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공격적으로 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언어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좋은 상상, 기쁜 상상, 이 사람 행복해하는 모습 상상하면서 나쁜 표현을 하고 나쁜 에너지를 방사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좋은 에너지를 방사하면 그 사람도 그걸 다 느껴요. 우리가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10%, 20%이 정도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말하기 전에 우린 다 느끼죠. 이 사람이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 나한테 호의적인지 아니면 날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날 미워하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다 느껴지죠. 다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닌 척하는 것도 다 티가 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신이랑 있으면 편하네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호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내가 어떤 부탁을 할 때 이런 좋은 상상,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상상을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이 기법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응용심리학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요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바로 사용해 보셔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태도를 습관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걸 바꿈으로써 아주 간단히 실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한테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할 때 이 대화가 힘들다, 아니면 이 일이 힘들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일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그 힘든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 일은 정말 쉽다, 쉽게 잘 해결된다, 간단하게 잘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돌파하고 항상 문제가 꼬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가 어렵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듈럼으로 대표되는 이런 문제들, 우리에게서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뽑아가려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두려움, 걱정, 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문제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성으로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줄에 매달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나는 행운을 아주 풍족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온 우주는 나를 사랑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문제들을 대하시면 훨씬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나를 사랑하죠. 우주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우주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말 수호천사가 있다고요? 우리 다 느껴봤잖아요.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었죠. 네. 우주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라는 것, 그것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펜듈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사회생활 팁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내 습관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 정말 크게 바뀝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습관들 바꿔주시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지만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네, 상상하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한번 방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위대한 여러분, 위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위대한 삶, 행복한 삶 사시고요.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몸마음 TV 오프라인 모임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와 내용은 아래 정보란에 남겨놓고요. 제 블로그와 밴드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예요. 건강 전문가로서 내가 지금 나의 체력을 키우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70% 80% 정도, 70, 80% 정도의 나의 고민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정말로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제가 개인 컨설팅 약속을 잡고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컨설팅은 무료지만 단기간에 빨리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은 해결하는 데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안 좋은 것 먹고 안 좋은 생활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몸이 나빠지는 데는 돈을 다 썼잖아요. 근데 좋아지는데 돈을 안 쓴다고 하면 그것도 날강도, 강도의 마음이죠.
도둑놈 심보죠, 그것도. 네. 아, 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네, 제가 자신 있게 해결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